자, 89페이지입니다. 4번 주택공급과 분양가 상한제입니다. 자, 1번 주택공급 지문 하나 잘 나옵니다.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하려면 시군구 승인받습니다. 복리, 단지 내 상가는 시군구 신고입니다. 입주자 모집 승인, 복리는 시군구 신고. 다만 다음에 자는 그러하지 않는다. 국가지하철공사공사, 국가지하철공사공사가 50% 초과 출자한 회사, 여기는 승인도 안 받고 신고도 안 해요. 두 번째, 분양가 상한제 가기 전에 원래 그 사이에 뭐가 있으니까 견본주택 그러면 몇 년? 견본주택 그러면 2년 생각해야 돼요. 견본주택 그러면 마감자재 목록표 영상물을 사용검사하고 2년 이상 보관한다. 견본주택 2년 기억하시고. 분양가 상한제. 어떤 주택이 분양가 상한제냐? 1번 공공택지에서 일반에 공급하는 공동주택. 2번 공공택지 외 택지에서 국장이 지정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일반에 공급하는 공동주택, 그게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인데, 다만 하나 도생, 둘 경제자유구 외자유지, 셋 관광특구 50층 이상 150m 이상이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안 합니다. 그 잘 나와요. 도생, 경제자유구 외자유지, 관광특구 50층 이상, 관광특구 150m 이상이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안 합니다. 두 번째, 분양가는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합니다. 단순해요. 택지비 플러스 건축비인데, 택지비는 어떻게 계산하냐? 그러면 어디서 팔았는가? 어디서? 공공택지다. 그러면 공공택지. 그것은 공고가 플러스 부대비용인데, 부대비용이란 게 국토부령이 정하는 택지와 관련된 비용을 가산한다고. 공공택지 외 택지, 그것은 이제 감정평가한 금액에다가 국토부령이 정하는 비용을 가산한다. 건축비는 아예 장관이 정해줍니다. 얼마 해가지고. 그게 장관이 정해서 고시하는 기본형 건축비. 거기다 국토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더하는데, 기본형 건축비는 시군구청장이 해당 지역 특성을 고려해서 따로 고시할 수 있다 없다니까 따로 고시할 수 있다 그거 알아놓고요. 그 다음에 분양가 공시, 옛날 말로 원가 공개죠. 원가 공개. 분양가 공시 끝맺음이 해야 된다. 근데 누가 할 거냐? 그러면 공공택지는 사업주체가 공시하여야 한다고, 공공택지 외 택지는 시군구가 공시하여야 한다. 분양가 공시해야 된다. 누가? 공공택지는 사업주체, 공공택지 외 택지는 시군구. 4번 분양가 심사위원회입니다. 분양가 심사위원회. 시군구청장은 분양가 심의하에서 분양가 심사위원회 설치. 분양 승인을 시군구가 하니까 분양가 심사위원회는 시군구가 만든다 이 얘기고. 두 번째, 사업계획 승인 신청 있고, 사업계획 승인 신청 20일 내 만듭니다. 세 번째는 국가지하철공사공사면 사업주체가 국가지하철공사공사는 분양 승인을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군구 통제 받기라고. 그럼 분양가 적정한지 않은지 어떻게 할 거냐? 그때는 기관장이 만듭니다. 기관장이. 네 번째, 시군구청장 입주자 모집 승인할 때 분양가 심사의 심의 결과를 따라서 승인하고, 그 다음 5번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인데 국장이 지정할 수 있다. 2번 미리 시도 의견 듣고 안 나와도 심의합니다. 심의 거쳐 지정 공고하는데 요건이 지정한 날에 속하는 달, 초급에서 3개월간 매매가 상승률 10%, 거래량 200%, 청약 경쟁률이 20대 10%, 200%, 20대 1. 그 지역을 국장이 시도 의견 듣고 주거정책 심의에 심의 거쳐서 지정할 수 있다. 지정해가지고 누구한테 통보합니까? 시군구에게 통보한다. 그런 건 절대 의심하지 말아야 그랬어요. 그러면 이렇게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지정하면 해제하라고 요청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주민은 안 되고 시도, 시군구. 시도, 시군구가 해제 요청하면 40일 내에 결과 통보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테마 5번 투기과열지구하고 전매자인데, 투기과열지구 지정권자가 누구냐? 국장시도인데 2번이 답으로 은근 잘 나와요. 2번. 국장이 지정 해제할 때 시도 의견 듣고 시도가 지정 해제할 때 국장과 협의한다. 그 잘 나와요. 국장이 지정 해제할 때 시도 의견 듣고 심의 거쳐서 해라. 시도가 지정 해제할 때는 국장과 협의하고 그 다음에 심의 거쳐한다 이 얘기입니다. 3번 국장은 1년마다 재검토, 재검토 1년, 재검토한 결과 해제 설계 맞다면 해제한다고. 4번
또 이제 해제 요청은 국장이 지정했으면 시도 시군구가 요청, 시도가 지정했으면 시군구가 해제 요청. 그러면 40일 내 가부 결정해서 알려줍니다. 40일. 그게 투기과열지구는 전매제한인데 전매제한의 대상은 하나, 둘, 셋. 하나, 투기과열지구 지위, 분양권이죠. 둘, 분양가상한제 주택가 지위. 셋, 수도권 공공택지 외 공급하는 주택가 지위. 딱 세 가지가 전매제한 받는데 전매 제한 기간은 10년 범위 내에서 대리인이 정하는 기간. 10년 범위 내에서 대리인이 정하는 기간인데 대리인이 정하는 기간 내 전매 알선 안 되는데 가로 안에 줘야죠. 상속은 된다. 상속은 된다. 그럼 언제부터 입주자 모집에서 최초 공급객 체결이 가능한 날로부터 자 얼마 동안 제한되냐? 투기과열지구 지위가 어디에 있냐? 투기과열지구가 수도권 충청권에 있다. 등기하고 팝니다. 등기하고 팔아보면 이건 지위가 아니에요. 지위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못 판다는데 등기 5년이 지나도 등기가 안 된 것들은 그런 지위는 팔아도 된다고. 투기과열지구가 수도권 충청권이 아닌 다른 데 있으면 1년 경과만 팝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안 되니까 포기. 그 다음에 수도권 공공택지 외 공급한 주택가 지위 이거 암기해요. 6개월 반드시 암기해야 돼요. 수도권의 공공택지 외 공급하는 주택가 지위는 6개월. 그 기간 내 전매가 안 되는데 넘기면 7가지 사유가 있으면 됩니다. 7가지 사유 잘 나와요. 첫 번째, 세대 구성은 전원이 다른 도시 이사간다. 수도권을 간 것을 인정 안 돼. 수도권을 가지 말고. 두 번째, 전원이 상속받은 주택으로. 세 번째, 전원 해외주 2년 생애주로. 네 번째, 이혼해가지고 배우자 주는 거. 다섯 번째, 내 주택을 공익사업으로 제공하고 2주택 전용 받은 거. 여섯 번째, 주택이 경공매로 나가는 거. 일곱 번째, 증여는 전부 증여, 일부 증여. 일부 증여. 7가지 사유가 있으면 이게 지위다. 분양권이면 사업주체 동의받고 파는 거예요. 그게 주택이면 이미 사업주체는 그 동네 없어요. 떠나갔으니까. 주택은 주택공사 동의받고 파는데 그 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가 지방공사면 지방공사 동의받고 팝니다. 자, 위반시 조치 하지 말았는데 했다. 사업주체가 한면 얼마 주냐? 입주금에다가 이자만 줍니다. 입주금 플러스 이자, 일명 매입비용. 사업주체가 입주금의 이자, 매입비용을 지급하고 사업주체가 지급한 날에 지위를 취득합니다. 그리고 처분합니다. 3년 3천. 그리고 사업주체가 주택을 공급할 때 주택, 그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다고 주택에 대해서는 부기 등기합니다. 주택은 소유권 보존 등기와 동시에 부기 등기한다. 테마 6번입니다. 공급 질서 유지인데 공급 질서 유지는 이것은 이겁니다.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나 지위를 양도, 양수, 알선, 광고 4가지 하지 마라. 그 대신 2가지는 해도 된다. 상속, 저당 해도 된다. 양도, 양수, 알선, 광고 하지 마라. 상속, 저당이 되는데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증서나 지위에는 1번 지역 직장조합원의 지위, 2번 주택상환 사채, 3번 입주 저축 증서, 4번 시장대에 발행한 무허가 건물확인서, 철거 예정지면서 철거확인서, 5번 공공사업 시행으로 인한 이주대책위에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이주대책 대상자 확인서. 그거를 양도, 양수, 알선, 광고하지 마세요. 상속과 저당은 하세요. 하지 마세요. 했습니다. 1번 지위는 무효로 하고 이미 체결된 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 이미 입주해서 살고 있으면 사업주체가 환매한다. 그리고 퇴거 명령 내린다. 그리고 10년 이내 입주 자격 제한. 그리고 3년 3천 처벌입니다. 3년 3천 처벌. 테마 7번 리모델링 기본계획입니다. 첫 번째, 특별시, 광역시, 대도시가 10년 단위 수립하고 5년마다 재검토한다. 첫 번째 딱 해갈게요. 특별시, 광역시, 대도시가 10년마다 만들고 5년마다 재검토한다. 두 번째, 대도시가 아닌 시는 도지사가 수립이 필요! 그러면 해야 돼요. 대도시가 아닌 시는 도지사 수립이 필요! 그럼 해야 되고, 그 다음 5년마다 재검토한다고 했고, 4번 리모델링 기본계획 작성 기준은 100% 국장이 정하고, 5번 이 대도시가
우리 공법에서 대도시가 도지사 승인 받는 게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딱 이 부분입니다. 리모델링 기본계획.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대도시 시작이 만들었으면 도지사 승인 받습니다. 그건 알아내야 돼요.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특별시 광역시는 본인이 협의하고 심의해서 확정하는데 대도시는 도지사 승인 받아야 돼요. 혹시 모르니까 그 부분 좀 잡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농지법입니다. 농지법은 두 문제 나오니까 가능성이 있는 부분만 이거 했는데요. 첫 번째 농지 소유 규제입니다. 농지는 누가 소유하냐? 대원칙은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소유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 16명은 농업 경영에 이용 안 해도 소유한다. 첫 번째 국가지자체, 두 번째 학교공단체, 세 번째 주말농장, 네 번째 상속, 다섯 번째 판례정책 인허, 여덟 번째 금융기관 등이 담보농지 취득하는 거, 일곱 번째 농지전 허가하고 신고한 자가 취득하는 거, 여덟 번째 농지전용 협의를 완료한 농지, 아홉 번째 1,500 미만 된 농지, 열 번째 경사 15% 이상의 농지, 11번째 기타 6명 짝 농어촌공사, 농어촌정비법, 공유선멸이, 토지수용, 공치법, 비축농지 이 16명에 해당하는 자는 농업 경영에 이용 안 해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3번 기타 해가지고 농지법에서 허용되는 사유로 농지를 임대에 사용할 그 기간 동안에는 빌려줬잖아요. 농업 경영에 이용 않지만 계속 수요할 수 있고 위에 16명 중에서 임대에 사용대가 안 되는 게 2번, 3번이요. 학교 공공단체하고 주말 체험농장 그것들은 임대 사용돼 안 되고 나머지는 임대 사용돼 다 되는 거야. 나머지는. 그 다음에 농지법에서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법은 농지 소유에 대한 특례 조항을 만들면 안 돼요. 우리나라에서 누가 농지 소유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오직 농지법에서만 정한다 이 얘기입니다. 두 번째 소유상한 아주 단순해요. 하나 둘 셋 셋이죠. 상속받으면 다 받는데 농업 경영에 이용 안 하면 만 제곱미터만 소유합니다. 만 넘어가는 거는 팔아야 되는데 처분해야 되는데 농어촌공사한테 위탁하면 다 가지고 있어요. 다. 주말 체험 영농도 만 이내만 소유하는데 농어촌공사한테 위탁하면 다 갖는다. 말 잘못했네. 8년 이상 경작이죠. 주말이 아니고 8년 이상 경작 인허는 만 2만 갖는데 농어촌공사한테 맡기면 다고. 주말 농장은 1000 미만이죠. 1000 미만. 이때 1000 계산은 세대원 전부 합산이니까 1세대당 1000 미만이죠. 세대원 전부 합산해야 되니까. 두 번째 농취증입니다. 농취증은 누구한테 받냐? 시구 읍면장. 군수가 아니다. 읍장면장. 농취증을 받으려면 농업 경영계획서를 작성해서 시구 읍면장에게 신청합니다. 시구 읍면장. 경영계획서는 하나 둘 셋.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 혹시나 첫 번째 얼마 살 거냐? 면장. 어떻게 농사 질 건데? 노동력 장비 확보 방안. 세 번째 농지 소유한 자가 또 산다 그러면 소유 농지 이용 실태. 이런 내용이 포함된 경영계획서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다음에 해당하는 6명은 경영계획 없이 그냥 가도 됩니다. 그게 학교, 주말농장, 허가신고, 1,500, 영농요건 분리농지 이게 경사 15% 미만 농지 15% 이상 농지 그리고 비축농지 6명은 농취증은 받지만 경영계획서 안 만들어요. 그럼 근데 참고해가지고 농업인과 농업법인은 절대 안 봐줍니다. 농업인 농업법인은 경영계획서 만들어가지고 농취증 받습니다. 경영계획서 만들어서 농취증 받는다. 그 다음 2번 법은 언제까지 줍니까? 그러면 4일입니다. 4일 내주고 나는 농업 경영계획서 안 만드는데 그자는 2일 내줍니다. 2일 내. 2번 예외. 농취증 안 받는 애들 15명 있죠. 15명. 첫 번째 국가지자체, 두 번째 상속, 세 번째 담보농지, 네 번째 협의완료농지, 다섯 번째 기타에서 5명이 쫙 나와야 돼요. 농어촌공사, 농어촌비법, 공유설매지, 토지수용, 공치법 거기까지. 그 다음에 합병 분할 시효하면 법인끼리 합병, 공유농지 분할, 시효 취득, 법률규정 판매, 그리고 농기형 증진사업 시행계 그 14시내 14명은 농취증 안 받습니다. 그냥 취득합니다. 농취증 받는 애 안 받는 애 구분해야 되고 이것도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안 받는 애가 너무 많으니까 받는 애 8명이 더 빨라요. 누가 받아요? 학교, 주말농장,
전용 허가 신고 1,500 미만 15% 이상 비축농지 농업인 농업법인 그럼 8명 걔들은 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농지를 취득해가지고 농지 취득해가지고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하려면 농지증을 첨부해야 등기가 됩니다. 그 다음 농업진흥지역입니다. 농업진흥지역은 누가 지정하냐? 시도의사. 절대 농장이 아니고 시도가 지정합니다. 진흥지역은 진흥구역, 보호구역 두 가지 구분합니다. 진흥구역, 농지가 집단인데요. 농업목지구역. 한마디로 경지정리 된 데는 전부 다 진흥구역. 보호구역은 농사 지려면 물, 오염되지 않는 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진흥구역의 용수확보, 수지벌정, 농업환경 보호하려고 필요한 게 농업보호구역입니다. 물 생각해야 돼요. 물. 진흥지역 지정대상지역은 보존 목적인 녹지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존 등인데 특별시 녹지는 지정할 수가 없다. 지정 절차 시도가 지정한다. 먼저 심의하고 농장 승인 받습니다. 승인. 농장은 승인하려고 하는데 녹지나 계획관리지역이 진흥지역에 포함되면 국장과 협의하고 승인합니다. 시도가 지정하고 지정권자는 시도지 농장이 아니요. 맨 마지막 4번 제도는 신설되고 안 나왔으니까 알아야 돼요. 진흥지역 안에 농지선 농업인과 농업법인은 농지 팔려도 안 팔리거든요. 농어촌공사한테 내 거 사가세요. 또 토지공사 나오면 안 되고 농어촌공사한테 농지 매수촌 가면 농어촌공사 사주는데 얼마에 사주냐? 감정가격. 공시지가 이름은 욕먹어요. 감정가격으로 삽니다. 감정가격으로. 기억해주세요. 감정가격. 이제 맨 마지막 농지 전용입니다. 농지 전용이라 농지를 농지가 아닌 다른 용도로 쓰는 게 전용입니다. 다른 용도로 쓰는 게 전용. 그럼 옆에 가서 농지 전용 허가는 장관 서금 안 돼요. 시군 그러면 안 되고 농지 전용 허가는 국가가 직접 한다고. 그만큼 농지는 규제가 까다롭다고. 그래서 허가권자가 장관이에요. 장관 그 말은 국가의 뜻이요. 예외 허가 없이 전용할 수 있는 경우 이해해야 돼. 이해. 첫 번째, 다른 법률에 의해서 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쳤다. 간단하게 건축허가 받으면 농지 전용 허가 받은 걸로 봐요. 그러면 농지 전용 허가 또 받을 필요가 없어요. 두 번째, 협의를 거친 농지. 이 말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 전용할 때 이미 전용 협의가 끝났으니까 또 허가 받을 필요 없어요. 세 번째, 신고했으니까 신고했다. 그 말은 허가 받았다. 똑같은 뜻이요. 네 번째, 산지 전용 허가 신고하지 않고 불법 개간된 농지를 산림으로 되돌리는 것. 농지 보존도 중요하지만 산림 보존도 중요하니까 산림으로 원상복귀한다. 그냥 해라 이런 얘기고. 다섯 번째, 하천거래지역 허가를 받아가지고 형질변경하거나 공작물 설치한다. 그냥 해라. 허가 안 받아도 된다. 이런 얘기고요. 두 번째,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인데 이 농지 전용은 유치하게 뭘 물어봤냐 그러면 농지를 다른 용도로 쓰는 게 전용인데 농지 전용은 허가도 있고 협의도 있고 신고 세 가지가 있는데 타용도죠. 타용도 일시 사용은 자 뭐가 있냐? 허가하고 협의가 있어요. 뭐가 없어요? 신고가 없어요. 신고. 그러니까 유치하게 그런 걸 물어보는 거야. 살짝 떨리면 또 속아요 우리는. 우리 같은 사람이 전용한다 허가, 국가나 지자체는 협의. 이것은 뭡니까? 농지 전용 신고 대상은 농사 짓고 있는 지역 주민, 마을 주민과 관련된 것은 규제 완화해서 신고. 근데 타용도 일시 사용은 허가하고 협의는 있어도 뭔 없다? 신고라는 제도가 없다. 이거 먼저 알고. 그러면 타용도 일시 사용은 첫 번째 원상 회복 조건부죠. 잠시 쓰고 원상 회복하는 조건부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용이 아니에요. 전용이. 다시 농지로 되돌아가야 되니까. 전용이 아니기 때문에 농지 보존부담금 안 냅니다. 거기다 신경 써야 돼요. 농지 보존부담금 안 낸다. 두 번째, 누구한테 허가 받냐? 시군한테 허가 받는다. 세 번째, 국가나 지자체는 허가라는 말들이 협의 쓴다. 협의. 네 번째, 자 그럼 그 기간이 몇 년이냐 그러면 일시 기간이. 농수산물 간이처리제는 7년인데 연장 5년이 되거든요. 최장 12년이요. 주 목적 사업을 위한 현장 사무소는 그냥 공사 기간 동안 계속 연장되고 몇 년이 없어요. 토석이나 광물 채굴은 원래 5년인데 연장 3년 되니까 8년 돼 8년. 그런 날짜 암기해야 되고
일시 사용 허가할 때는 그냥 허가 안 해줍니다. 너 복구 해야 된다, 할게요. 말로 하고 안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구 계획서 제출하고 복구 비용도 예측게 합니다. 농지 전용 신고는 시군구, 전용 허가는 농장, 전용 신고는 시군구, 용도는 전부 다 농업인 관련입니다. 농사 짓고 있는 지역 주민과 관련된 용도, 주민과 관련된 용도를 할 때만 신고다. 이거는 이해해야지 암기하면 안 돼요. 이것은. 농업인주택, 어업인주택, 농업연수설, 농산유통가구시설, 어린이놀이터, 마을회관들, 농업인의 공동생활 편의시설, 농수산 관련 영시설과 양어장, 양장 등 어업연수설, 농사 짓고 있는 지역 주민 등과 관련되면 그것은 신고다. 농지보존부담금은 전용하는 자, 실질적 전용. 아까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는 전용이 아니니까 농지보존부담금 안 냅니다. 하여튼 전용 허가를 받았다. 이 법에서 받았든 다른 법에서 받았든 하여튼 전용 허가 받아서 전용하면 무조건 돈 냅니다. 신고하고 전용도 전용이니까 돈 냅니다. 무조건 돈 내는 거예요. 2번 선납이 중요합니다. 선납이 잡아요. 농지를 전용하는 자는 농지보존부는 전부 일부를 허가 신고 전까지 납부한다. 작년에는 뭐라 했냐 그러면 작년 개정되기 전 농지보존부담금을 미리 납입하게 하거나 납입을 허가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그러는데 올해는 농지보존부담금 납입 조건부 허가는 절대 안 된다. 신경 써야 돼요. 농지보존부담금 납입 조건부 허가 안 돼요. 앞으로 돈 안 내주면 허가 안 해줘. 신고 안 해줘. 무조건 선납이다. 무조건 선납. 전부 또는 일부를 허가 신고 전까지 내라. 그러면 아니 내려면 전부 다 내지 왜 또 일부입니까? 그 밑에 3번 분할 납부 때문에 일부가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분할 납부 때문에. 분할 납부는 산업단지 대규모 공업도시 아닙니까? 공업도시. 도시개발사업, 신도시 아닙니까? 관광지, 중소비 공장지. 이거 면적이, 전용 면적이 엄청 커요. 농지보존부담금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한 번에 내기 부담스러워. 그럼 나눠낸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분할 납부인데 분할 납부할 때는 먼저 분할 납부도 좀 중요하게 봐야 되고 100분의 30을 먼저 내고 허가 신고 전까지 일단 30% 내요. 잔액을 4년 분할 납부하는데 최종 납부일은 잘 봐요. 최종 납부일이 준공일 이전까지. 무슨 얘기냐? 돈 안 내면 앞으로 전용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돈 내야 그거 쓴다는 얘기입니다. 농지보존부담금은 떼먹는 게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안 되겠다. 돈을 안 내면 전다 허가 안 해준다. 신고 안 해준다. 분할 납부도 돈 내고 난 다음에 써라. 돈 안 내면 못 쓴다 이런 뜻이요.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환급은 상시죠. 상시 환급. 돈 냈는데 허가가 안 나오는데 돌려줘야지. 그러면 돈 내고 열심히 전용하다가 뭔가 법에 어긋난 행위라니까 취소되잖아요. 그럼 돌려주는 거예요. 처음에 100평 전용할게요. 100평 거 냈거든요. 마음 바뀌어서 20평만 전용합니다. 80평 값 돌려줍니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감면인데 감면할 수 있다는 있어도 납부하지 않는다는 없어요. 국가지자체가 중요 산업시설이면 감면할 수 있다. 또 국가지자체가 공용 공공용 감면할 수 있다. 중요 산업시설 감면할 수 있다. 농지전용 신고대상이면 감면할 수 있다. 우리 농지전용 허가 취소에서 빠졌는데 농지전용 허가 취소가 7가지가 쫙 있는데 3가지 신경 써요. 첫 번째 뭐 신경 씁니까? 2년, 1년 신경 쓰고 허가받고 신고하고 2년 이상 착수하거나 1년 이상 중단하면 이것은 취소할 수 있다. 또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 허가받았다. 취소할 수 있다. 또 공사 이거 있죠? 공사 중지 등 뭐 위반하면 조치 명령 위반한다. 공사 중지 등 조치 명령 위반한다. 이거는 어쩐다? 취소해야 한다. 참 특이한 법입니다. 이게 원래는 절대 취소가 돼야 되는데 농지법만큼은 거짓 기타 부정 방법이 취소해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얘가 공사 중지 등 조치 명령 위반하면 여기는 취소하여야 한다. 빠져있는데 그 부분까지 잡아놓고요. 그 밑에 99페이지는 한번 잘 읽어보시고 또 얘기하지만 우리는 항상 얘기하지만 처음 보는 과정에서는 합격 그러면 끝, 불행 끝, 행복 시작.
이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합격을 하게 되면 끝이 아니고 이제부터 불행이 시작돼. 이제부터 불행이 시작. 실제로 업 하는 사람들 이 얘기 들어오면 공부할 때는 진짜 반 죽을 것 같더니 밖에 나가 보니까는 진짜 피곤. 밖에 나가면 아니 공부할 때는 그래도 공부할 때는 누가 뭐라고 말을 안 하는데 내가 스트레스 받지. 밖에 나가게 되면 왜 돈 못 버냐. 이게 뭐 돈 못 버냐. 남들은 이번 달에 2천 벌었다는데 나는 20만 원 벌고 스트레스 받아 얘기해.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문제. 이게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근데 우리는 대부분 합격만 하면 끝났다 이러니까 제가 봤을 땐 답답해. 되게 답답한 거예요. 다른 업하고 다르게 중개업은 제가 이런 중개업은 인맥이 없이는 중개업 절대 못합니다. 중개업은. 그러니까 잘난 사람은 절대 중개업 할 수가 없어요. 인맥이 필요한데 그 인맥이 그 지역에 사는데 그 동네 인맥도 필요하고 전국 인맥이 있어야 되는데 어디 물건이든 다 해야 되니까 이 인맥 쌓는 게 결코 쉬운 일 아닌데 내가 어디 가서 생판 모르는 데 가서 인맥 쌓읍시다 받아줍니까? 뭐 하는 사람이 이러지? 가장 좋은 게 그때 같이 공부했던 사람들이 어울리는 게 가장 좋아요. 생각하는 게 똑같아요. 모르는 것도 똑같고 아는 것도 똑같고 그러니까 이게 어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1년 되고 2년 되고 3년 지나면 자기 본색이 다 나와요. 여기서 더 이상 얻을 게 없다 떨어져 나가는 거고 계속 가는 사람은 결국 계속 가게 되면 뭔가 남는 게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모임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합격하고 난 다음에 모임 오게 되면 시작을 하는데 무엇을 시작할까요? 이거를 모르거든요. 무엇을?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갖다가 알려준다는 얘기입니다. 6시간 동안 교육을 해가지고. 그래서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게 아니고 특별한 일이 있더라도 오는 게 낫다는 얘기입니다. 부동산 쪽에 발 디딜려면 혼자 가지고 절대 안 되고요.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제 이론 특강 맞았으니까 또 처음에 얘기했던 말 다시 한번 할게요. 공법 시험장 가게 되면 지금 몇 번 얘기합니다. 이 마음속에 남기라고. 시험장 가서 문제 딱 보게 되면 일단은 공법은 다른 거는 제가 알 바 아니고 공법은 무조건 10문제입니다. 10문제 이상은 100% 안 배운 겁니다. 당황하면 안 돼요. 그것만 피하면 해볼만 한다고. 분명히 최소가 10문제예요. 안 배웠어요. 모르는 것이 아니고 안 배웠으니까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분명히 이런 게 나온다. 이거 어떻게 대입할 거냐. 그러니까 미리미리 생각 다 하고 81번부터 81, 82, 83 연타 3개 안 배운 거 땅땅땅 3개 나오면 거의 혼이 빠진다니까 혼이. 그때는 가볍게 웃으면서 뭐라고? 아 3개네? 아직도 7개 더 남았는데 그 생각해야 돼요. 최소 10개는 안 배운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공법은 여러분이 실력이 웬만큼 있으면 자신 있게 푸는 게 20문제 20문제는 대부분 실력으로 풀어내요. 그럼 20문제 못 푸는 20문제 10문제는 안 배워서 못 풀고 나머지 10문제는 어쩐다고? 또 10문제는 두세 개는 어쩌고 알고 두세 개는 모르고.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려고 눈치니 까칠이니 무수히 많은 얘기를 했어요. 수업 시간에. 눈치로 풀어내야 된다고. 그리고 얘는 뭐로 간다고? 결론은 얘는 888로 간다고. 근데 과연 888 연습을 했냐 이 얘기야. 연습한 사람들은 합니다. 연습을 답안지로 연습해야지 문제집으로 연습한 사람은 절대 할 수가 없어요. 답안지로 연습한 사람은 금방 세거든요. 금방. 답안지를 한 사람들은 이거 거짓말 아니고 1분 안 돼서 몇 개인지 다 세네요. 하나 확 몰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문제집까지 연습했다는 사람 연습되지도 않는 거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방법 최대한 총동원 해가지고 해야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공법 60 맞춰야지. 공법에서 실력을 60 맞춘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시험 보고 작년 정도 수준만 나오면 공법이 작년 정도 수준 나오면 시험 보고 나서 전부 다 뭐라 그래요? 꽈락 나왔다. 공법 꽈락 나왔다고. 작년 시험 보고 난 다음에 모르는 게 20개 넘게 나오는데 거기서 작년 시험 같은 경우도 모르는 게 내가 몰랐다고 하는 게 그리고 꽈락 나왔습니다. 꽈락 나왔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평소에 모의고사 공법 모의고사 봐가지고 50 정도 나온 사람은 말도 안 해요. 이런 사람들은 평소에 80 정도 나왔던 사람들이 교수님 공법 꽈락 나오고 그러고 전화하는 것이지. 이런 사람들이 꽈락 나왔다 그런 얘기 한다고. 이런 사람들 공법 꽈락이라고. 처음 볼 때마다 매년 그래요. 매년 공법은. 그리고 막상 체크해보면 꽈락은 무슨 놈 꽈락이냐고. 지 점수 다 맞춰놓고. 왜요? 20개 기본 맞춰놓고 그 중에 10개 중에서 어느 정도 맞춰놓고 밀어가지고 맞춰놓고 또 그런 사람도 또 대부분 또 70점 정도는 그 이상은 간다 또 이런 얘기요. 꽈락 나오지는 않아요. 느낌이 그런 느낌 온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나오면서 어쩐다고. 좀 안 돼 있는 사람들은 공법들이 망했다고 울고 나온 사람도 있고 막상 점수 까면 그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무슨 생각하냐고요? 처음에 이 생각 반드시 하라고요. 문제 딱 받으면. 공법은 몇 번 얘기했어요. 10문제 분명히 안 배운 거 나옵니다. 책에 없는 게 못 찾는다고. 그러면 그 생각을 딱 해야 돼요. 담담하게 이거 안 배운 거 나온다겠지. 얘도 있네. 반갑네. 3개, 4개를 연탄 나왔네. 그러면 이제 모르는 거 이제 6개밖에 안 남았네. 그럼 나머지 다 푼다는 얘기요. 그 생각을 해야지 처음부터 당황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당황하지 않으면 충분해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론 맞추고 이제 다음 주 문제풀이 하면서 자, 오늘 배운 내용 터득을 다음 주에 이제 문제 푸는 요령을 터득 해야 돼요. 거기서 어느던 거 경민지 이게 경민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고 다음 주 보면 안다고. 이래서는 이게 경미고 이거는 이렇게 풀어야 되고 모르는 점은 잔뜩 써놓을 테니까 이렇게 문제를 풀어냅니다. 풀어내는 방법을 좀 배우면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지금보다 점수가 좀 더 올라갈 거예요. 웬만하면 다음 주 수업은 반드시 드려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